네, 그 2014년 1월 새해가 밝아서요. 이제 한 6개월도 안 남은 거죠. 반년도 안 남은 임기가 있고 또 선거를 또 준비하셔야 되는데요. 지금 막 이거 시정 챙기다 보면 정작 또 선거 준비를 전혀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이번 지방선거 나름대로 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. 이왕 이제 뭐 재선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은 굳혔으니까. 네. 그런데 결론은 네. 내가 정말 시정에 올인하는 것이 최고의 선거 대책이다. 대책이기도 하다.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내가 이 스크랩하는 걸 포기를 안 했죠. 왜냐면 이 스크랩은 진짜 보세요. 요게 여기 주황색부터 요게 전부 문화입니다. 그리고 뺑 돌아서 저쪽도 하나 있죠. 새로 생겼죠. 네. 저기도 문화, 주황색. 주황색. 그러니까 문화요? 예? 문화예술. 예, 문화예술 분야. 예. 그러니까 저거 하나하나가 지금 과제들이잖아요. 그래서 이걸 계속 나 챙기려고 그래요. 예. 그래서 뭐 내가 여기 요 자리에 앉아 있는 날 그 순간까지 네. 뭐 미동도 하지 않고 이럴 거예요. 예. 그게 시민들이 또 모르시겠냐 이거예요. 시민들이 나는 무슨 선거 대책이라고 해서 무슨 통합적으로 뭐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진실은 통한다는 그 생각거든요. 진짜. 네.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정책이 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글쎄 시민들이 그걸 꿰뚫어 보는 건지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다들 새누리당 후보군에 비해서 한 10%, 7%에서 10% 정도는 다 이렇게 월등히 이기는 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. 뭐 서울신문 뭐 등등 여러 군데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는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? 이미 시민들의 생각은 벌써 다 그런 것인데 정치인들만 모르고 여론조사하는 사람들만 모르는 거야 사실은.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미 그 가슴 속에 자신들이 소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정치인들 또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미 다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시민들은 위대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걸 갖고 뭐 저는 여론조사가 지난번에 또 뭐 무슨 또 안 된다고만 했잖아요.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런 것을 일일비해서는 안 된다.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. 정말 태산처럼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. 그런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그럼 왜 바뀌었겠어요? 결국은 여론조사 기관이 틀렸 그죠. 그 다음에 선거를 자기가 정당이 뭔가 이렇게 선거 전략을 세움으로써 이긴다 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는 정말 시민을 무시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. 시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. 그런 걸 바꿀 수 있는 건가요, 그건? 그거 시민들의 마음에 맞게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 정당이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네. 그리고 그것을 다 그렇게 담아내는 정책을 만들고 그 일에 신경 써야지. 예? 네. 그거는 맹목시하고 말이지. 자기들이 선거 이기려고 뭐 온갖 네. 골방에서 뭐 전략 만들어낸다. 그게 되는 일입니까? 2010년 지방선거 때는 이제 그 무상급식을 하나의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야권 연대 전술을 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011년 10월 재보궐선거 때도 역시 그 전략은 유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.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좀 어떻게 되어야 될까? 특히 이제 안철수 의원 쪽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야권이 좀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보내야 되나, 해야 되나, 어떻게 좀 보시나요? 내가 여의도에 국회의원으로 가 있다면 그런 여러 가지 아마 분석도 하고 뭐 그럴 텐데 서울시장은 기본적으로 행정가거든요. 물론 선거라는 과정은 큰 정치고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내가 서울시장으로서 이렇게 보면 크게 우리 사회의 화두라는 것을 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새로운 큰 변화가 있다고 난 생각하거든요. 네. 그게 이제 뭐 과거의 성장 중심에서 지금은 어떤 삶의 질이나 개인의 행복이나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과거에 아주 뭐 굉장한 무슨 하드웨어식 어떤 건설에서 지금은 어떤 문화예술이나 이런 섬세한 어떤 이런 행정, 그런 이 어떤 창조
민주주의적 사회로 가는 그래서 어떤 그런 문화와 예술의 어떤 상상력이 오히려 개인의 삶과 또 사회 발전,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또 그렇게 가야 우리가 이 지금 GDP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봐요. 그러니까 이런 큰 변화를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들이 이미 원하고 있고 깨닫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간파하고 그런 정책을 내놓고 또 그런 것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거 전략이고 정치 전략이다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무슨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역 감정을 탓하잖아요. 근데 사실 정당이 뭐 다 그게 저기 50보 100보고 다 같은데 결국은 그러면 자기 지역이나 자기 학교 뭐 연고에 따라서 찍는 거잖아요. 근데 압도적으로 자기가 정말 저 정당, 저 정치인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겠다. 그리고 우리 사회,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책임질 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분들이 정당에 따라 찍겠어요? 그 정치인 또는 그런 그걸 보여주는 정당이 찍겠죠. 그러니까 나는 그 지역 감정이나 이런 정치적 그 결정들을 시민들이 하는 것을 비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그것이 무슨 그런 어줍지 않은 어떤 정치공학적인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 사람은 진정한 정치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나는 보기 때문에 내년에 뭐가 될지 나는 잘 몰라요. 이게 뭐 정당이라는 건 늘 이합 집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시대의 큰 통찰 그리고 비전 그리고 그것을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책화해내고 그래서 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이것이 나는 최고의 선거 전략이고 정치 전략이죠. 나머지는 뭐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는 거죠, 그는. 지난 한 해 국정원을 비롯한 어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가 한반도를 정말 뒤흔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.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사건, 이것도 그 자체로 문제지만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 취임 1년 차에 소위 한국의 민주주의 토대가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그 위기의식의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시장님께서도 도대체 우리가 조선시대만큼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냐 의문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. 좀 현 단계 인권 변호사시기도 하셨으니까 이렇게 보면 흘러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민주주의가 좀 실종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고 특히 이제 그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좀 이 위기를 넘겨야 된다고 보시는지. 너무나 네. 심각한 그런 선거 부정 또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고 어떤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대책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뭐 집회나 의사 표현을 통해서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그 선거에서의 어떤 그런 이 부정이라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근저를 흔드는 일이잖아요. 그리고 또 저도 보면 사실 피해자죠. 뭐 국정원의 사찰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그 뭐 시장 되고 나서도 나보고 아니 박원순 시장 뭐더라 무슨 제압 문건 뭐 이런 거 돌아다니고 아마 그런 거 보면 글쎄 뭐 저튼 그런 것이 전혀 없어졌다 말하기 힘든 거죠.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를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 중앙정부가 그런 걸 잘하기를 기대하지만 내가 정치인이기보다는 행정가니까 서울시를 어찌됐든 그래도 중앙정부하고 뭔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따내야 되잖아요. 협력하고 그리고 또 중앙정부와 여러 이렇게 발을 맞춰서 펼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원만한 관계를 가져가는 것. 그 다음에 또 서울시만이라도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서 그게 다른 지방정
다른 또 중앙정부에 이렇게 파급되도록 하는 것이 저한테 가장 큰 중요한 책무죠. 내가 옛날에 시민단체 활동가이거나 인권 변호사이거나 뭐 이럴 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역할을 딱 정확히 규정하고 뭐 이 일에 몰두해 온 것이죠. 지난 대선에서 이렇게 했던 정보기관이 올해 있을 혹은 2016년에 있을 또 2017년에 있을 선거에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을까? 그러면 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내가 온라인에서 보면 시민들이 그렇게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설마 그렇게까지 또 하겠어? 이렇게 지금 경을 치고 있는데 그런다면 그거는 내가 보기엔 정말 바보들이죠. 여러 가지 자든 우리 시대의 과제들이 참으로 많이 중첩되고 있잖아요.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기초에서부터 또 우리가 지금 어떤 경제 위기도 계속되고 경제 위축도 계속되고 있고, 근데 그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도기라고 난 생각해요. 그러니까 많은 혼란과 막 이런 어떤 갈등, 방황들이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지혜롭고 또 화합하고 이런 것들이 나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사실 난 개인적으로 보면 진짜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모독이나 네. 이런 것들이 있죠. 왜 없겠습니까? 근데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천만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 개인의 어떤 감정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. 그러면 때로는 그냥 삭히고 또 때로는 그냥 못 들은 척 넘기고 뭐 이래야죠. 네. 이게 수행의 자리인 것 같아요.